혹시 오늘 점심이나 저녁으로 생선 한 토막 드셨습니까? 그리고 그 생선이 어떤 종류였는지, 어떻게 조리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40년 넘게 신장내과 의사로 일하면서 목격한 가슴 아픈 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생선 단 한 토막이 여러분의 소중한 신장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60대 이상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 생선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깜짝 놀라십니다. 저는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신장내과 전문의 수련을 마쳤습니다. 올해로 73입니다. 젊은 의사들처럼 빨리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얻은 경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저는 지난 20년 동안 노인 신장 질환에 집중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부터는 신장 기능이 해마다 1%씩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망가지는 것을 본인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작년 가을 대전에 사시는 68세 김영수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몸이 자꾸 붓고 소변에 거품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김영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으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고등어 한 토막씩을 꼬박꼬박 드셨다는 겁니다. 10년 넘게 말입니다. 고등어가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그게 문제였습니까? 네,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김영수 씨는 제때 발견하셔서 식단 조절과 약물 치료로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투석 없이도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생선이 신장에 독이 되는지, 왜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더 나아가 이미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투석을 피하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하루에 약 180리터의 피를 걸러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아십니까? 2리터 생수통 90개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TV를 보는 동안에도 신장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장이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은 절반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나지만 신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망가진 만큼 영원히 기능을 잃는 겁니다. 제 환자 중에 부산에 사시는 72세 박정희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였죠. 원인을 찾다 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정희 씨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멸치볶음을 드셨던 겁니다. 짜지 않게 만든다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멸치 자체에 이미 소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볶을 때도 간장을 넣으시니까요. 이렇게 20년을 드셨습니다. 박정희 씨, 멸치가 칼슘도 많고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신장이 나빠진 거예요? 박정희 씨가 물으셨습니다. 박정희 씨, 멸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멸치에 들어있는 인성분도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생선이 나쁜 게 아닙니다.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오메가3 지방산도 많아서 몸에 좋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말이죠. 하지만 50대 이후, 특히 60대가 넘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째,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50세부터 해마다 1%씩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70세가 되면 20%가 떨어진 겁니다. 둘째, 생선에 들어있는 인성분을 신장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인이 몸에 쌓이면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심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생선 조리할 때 들어가는 소금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선을 구울 때, 조릴 때 간장, 소금을 많이 씁니다. 이 소금이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최동욱 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당뇨 환자는 신장이 특히 약해지기 쉽습니다. 최동욱 씨는 당뇨 관리를 위해 밥을 적게 먹고 대신 생선을 많이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셨다면서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생선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최동욱 씨는 매일 저녁 고등어구이나 갈치조림을 드셨습니다. 4년 동안 말이죠. 그러다가 소변에 거품이 나고 발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미 만성 신부전 사기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씨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먹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이너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이 신장에 가장 위험할까요? 제가 4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은 꼭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멸치와 건어물입니다. 멸치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죠. 국물을 내는데도 쓰고 볶아서 반찬으로도 먹습니다. 칼슘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멸치 100g에 들어있는 소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5000mg입니다.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이 2000mg인데 멸치만 먹어도 이미 2배 반을 넘깁니다. 더 큰 문제는 인성분입니다. 멸치 100g에는 약 1200mg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이 인을 소변으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인이 몸에 쌓입니다. 인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역설적이죠? 칼슘을 보충하려고 멸치를 먹었는데 오히려 뼈가 약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혈관벽에 칼슘이 쌓여서 혈관이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울산에 사시는 69세 이순자 씨가 생각납니다. 이분은 골다공증 때문에 매일 멸치 볶음을 드셨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그런데 작년에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관상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검사를 해보니 만성 신부전 3기였습니다. 이순자 씨, 멸치를 많이 드셨죠? 제가 물으니까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떻게 아셨어요? 뼈가 약해서 매일 먹었는데요. 이순자 씨는 지금 저염식을 하시고 인 수치를 낮추는 약을 드시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행히 투석까지는 안 가셨습니다. 두 번째, 고등어와 꽁치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등어와 꽁치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단백질이 많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미 지친 신장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고등어를 어떻게 먹습니까?
소금 뿌려서 굽거나 된장에 졸입니다. 김치찌개에 넣기도 하죠. 모두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정명수 씨는 평생 고등어를 좋아하셨습니다.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 판정을 받으신 후에도 고등어는 계속 드셨습니다. 의사가 생선은 괜찮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온몸이 붓고 숨쉬기가 힘들어져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신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부전이었죠. 정명수 씨, 생선을 자주 드셨나요? 네, 고등어를 좋아해서 자주 먹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요. 정명수 씨는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오셔서 4시간씩 투석을 받으십니다. 선생님, 좋다는 생선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 번째, 갈치와 조기입니다. 갈치조림, 조기구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죠. 문제는 조리법입니다. 갈치조림에는 간장, 설탕, 고추장이 들어갑니다. 조기는 소금에 절여서 굽습니다. 모두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신장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 김미경 씨는 갈치조림을 일주일에 2~3번씩 드셨습니다. 남편분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하지만 붓기가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미경 씨, 짠 음식 자주 드셨죠? 갈치조림이요? 그렇게 짜게 안 했는데요. 김미경 씨는 억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갈치 자체가 이미 염분이 있고 거기에 간장까지 넣으면 생각보다 훨씬 짜집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렇다면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납니다. 맥주 거품처럼 하얗게 거품이 나고 한참 있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한 번 정도 일어나거나 아예 안 일어납니다. 하지만 신장이 나빠지면 밤에 2~3번 이상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 발목과 다리가 붓습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남습니다. 넷째, 피곤하고 기운이 없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피곤하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찹니다. 이것은 신장에서 만드는 조혈 호르몬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껍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가 위장에 영향을 줘서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질이 납니다. 대전에 사시는 68세 윤미숙 씨가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밥맛이 없고 자꾸 토할 것 같아요. 위가 나쁜가 봐요. 위 내시경을 해봤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장 검사를 했더니 만성 신부전 5기였습니다. 거의 투석 직전이었죠. 윤미숙 씨,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한 1년쯤 됐나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윤미숙 씨는 결국 투석을 시작하셔야 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오셔서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난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그렇다면 생선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생선은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문제는 어떤 생선을 어떻게 조리해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정리한 안전한 생선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흰살 생선을 선택하십시오. 등푸른 생선보다는 흰살 생선이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태, 가자미, 광어, 우럭이 있습니다. 이런 생선들은 단백질은 적당하고 인 성분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강순애 씨는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제가 식단 조절을 권해드렸습니다. 고등어와 갈치 대신 동태와 가자미로 바꾸시라고요.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 좋아졌어요. 선생님, 생선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네.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강순애 씨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투석 없이 말입니다. 둘째, 절대 짜게 조리하지 마십시오.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뿌리지 마십시오. 조릴 때 간장을 적게 넣으십시오. 아니면 아예 찜으로 드십시오.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생선을 깨끗이 씻어서 접시에 담고 생강채를 올립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4에서 5분 정도 돌립니다. 익으면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드십니다. 소금 간이 없어도 생강과 레몬의 향으로 비린내가 없습니다. 신장에도 부담이 없고 맛도 좋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3세 권영수 씨는 처음에는 이 방법이 싱거워서 못 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싱겁게 먹으면 무슨 맛으로 먹습니까? 권영수 씨, 2주일만 참고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혀가 적응합니다. 정말로 2주일 후에 다시 오셨을 때 권영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제는 이 맛이 좋습니다. 예전에 먹던 게 너무 짰던 것 같아요. 셋째, 양을 줄이십시오. 한 번에 생선 한 토막 전체를 드시지 마십시오. 반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더 적게 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드시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두부, 달걀, 닭가슴살로 단백질을 보충하십시오. 부산에 사시는 69세 박철수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셨습니다. 신장 기능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생선을 줄이고 대신 두부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기와 생선을 좋아하셔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검사 결과가 좋아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았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박철수 씨, 어떻습니까? 식단 조절이 도움이 되시죠? 네, 선생님.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지금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넷째, 말린 생선과 젓갈은 피하십시오. 말린 생선은 수분이 빠지면서 소금과 인 성분이 농축됩니다. 멸치, 북어, 황태, 굴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젓갈은 더 위험합니다. 소금 덩어리나 마찬가지니까요. 명란젓, 창란젓, 오징어젓, 조개젓 모두 신장에 독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경자 씨는 밥 반찬으로 명란젓을 즐겨 드셨습니다. 한 숟가락씩만 드신다고 하셨는데 그 작은 양에도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1년 만에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다행히 젓갈을 끊으시고 저염식을 하시면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다섯째, 국물을 조심하십시오. 생선으로 끓인 국물에는 인과 소금이 녹아 있습니다. 생선은 건져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십시오. 특히 멸치 국물, 북어 국물은 마시지 마십시오. 서울에 사시는 66세 조명희 씨는 매일 아침 멸치 국물로 된장국을 끓여 드셨습니다. 국물을 2~3그릇씩 드셨어요. 조명희 씨, 국물을 왜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물 대신 마십니다. 그래야 속이 편해요. 하지만 그 국물 때문에 신장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물 대신 보리차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하시더니 한 달 후에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검사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5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생선 외에도 신장 건강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하루에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물은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몸에 수분이 쌓여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수원에 사시는 64세 한상철 씨는 건강을 위해 물을 하루에 4리터씩 마셨습니다. 인터넷에서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고 봤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한상철 씨가 이미 만성 신부전사기였다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서 몸이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오셨을 때는 폐에 물이 차서 호흡곤란까지 왔습니다. 선생님,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상철 씨,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은 물을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지금은 하루 물 섭취량을 1000ml로 제한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둘째, 약을 조심하십시오. 특히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고 약국에서 진통제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통제, 특히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래 드시면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시는 70세 송미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20년 동안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았는데 나중에는 약국에서 사서 드셨어요. 하루에 3번 빠짐없이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신장 기능이 정상의 2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진통제를 오래 드셨죠? 네, 무릎이 아파서요. 진통제가 신장에 나쁜 줄은 몰랐습니다. 송미자 할머니는 지금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무릎은 덜 아플지 몰라도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와야 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통제뿐만 아니라 한약, 건강보조식품도 조심하십시오. 특히 신장이 좋아진다는 민간요법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셋째, 혈압과 혈당을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신장을 망가뜨리는 1등 공신이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지 않으면 신장은 빠르게 나빠집니다. 제주에 사시는 66세 고준석 씨는 10년 전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처방받으셨지만 증상이 없다고 안 드셨어요. 선생님, 혈압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안 먹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혈압약을 드셔야 하는데 안 드시면 신장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고준석 씨는 결국 작년에 만성 신부전 5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혈압약을 열심히 드시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망가집니다. 반드시 약을 드시고 식단을 조절하십시오. 넷째,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십시오.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십시오.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소변 검사로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62세 배영희 씨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작년 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바로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만성 신부전 1기로 진단되었습니다. 아직 초기였습니다.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으로 1년이 지난 지금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검진을 안 받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배영희 씨 말씀이 맞습니다. 신장은 증상 없이 조용히 망가집니다.
정기 검진만이 조기 발견의 길입니다. 다섯째, 담배는 반드시 끊으십시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립니다.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도 망가뜨립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면 반드시 금연하십시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괜찮다고 하지만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은 술을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포항에 사시는 68세 정우진 씨는 40년 동안 담배를 피우셨습니다. 하루에 한 갑씩요. 5년 전에 만성 신부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금연을 권했지만 처음에는 안 끊으셨습니다. 선생님, 40년을 피웠는데 이제 와서 끊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우진 씨,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신장이 더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우진 씨는 6개월 후에 금연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신장 기능이 안정되었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투석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투석 환자분들을 돌봐왔습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와서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입니다. 한 달이면 48시간, 1년이면 576시간입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픕니다. 익숙해진다고 하지만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습니다. 투석을 하는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4시간 동안 말입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보지만 지루합니다. 피곤합니다. 투석이 끝나면 온몸에 힘이 빠집니다. 집에 가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조금 기운이 납니다. 그러다 또 투석 날이 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없습니다.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 모임, 친구 모임도 투석 스케줄에 맞춰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물도 하루에 1000ml, 종이컵 5잔 정도로 제한됩니다. 여름에 목이 말라도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과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바나나, 참외, 토마토는 칼륨이 많아서 먹으면 안 됩니다. 칼륨이 높아지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안산에 사시는 75세 김철호 할아버지는 5년째 투석을 받고 계십니다. 처음 투석을 시작하셨을 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살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적응하시면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계십니다. 김철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투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힘들지만 손주들을 보기 위해 버티신다고 하십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2만 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1년에 이식받는 사람은 2,000명 정도입니다. 10명 중 1명꼴입니다. 가족이 신장을 기증해주면 좋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자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투석을 받으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식을 받는다고 해도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약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67세 박선희 씨는 3년 전에 딸에게서 신장을 이식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거부 반응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선희 씨는 늘 죄책감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선생님, 딸아이 신장을 받아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딸이 나중에 신장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선희 씨, 따님은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따님이 원해서 기증하신 겁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합니다. 그게 따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위험한 생선을 피하십시오. 멸치, 고등어, 꽁치, 갈치, 조기, 그리고 말린 생선과 젓갈입니다. 둘째, 생선을 먹더라도 흰살 생선으로 싱겁게 조리해서 적은 양을 드십시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약을 조심하고 혈압과 혈당을 관리하고 정기검진을 받고 금연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신장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투석실에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건강검진실이나 외래진료실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마산에 사시는 65세 오경숙 씨는 5년 전에 만성 신부전 2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신장 기능이 정상의 60%였습니다. 제가 식단 조절과 생활 습관 개선을 권해드렸습니다. 오경숙 씨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2번만 흰살 생선으로 찜해서 드셨습니다. 멸치, 젓갈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오경숙 씨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58%입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석은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받는 다른 환자분들을 보면 제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경숙 씨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관리하시면 투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4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100배, 1000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투석실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73입니다. 언제까지 의사로 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한 분이라도 더 투석을 피하도록 돕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멸치 반찬을 치우십시오. 고등어구이 대신 동태찜을 드십시오. 갈치조림에 간장을 반만 넣으십시오. 아니면 당분간 생선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생각하십시오. 오늘부터 내 신장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신장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혈압, 당뇨, 관절 등 노년 건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가 많을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멸치 반찬 치웁니다. 생선 조리법 바꾸겠습니다. 정기검진 받으러 갑니다. 이런 짧은 댓글 하나가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 이웃에게 보내주십시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꼭 보여드리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셔도 좋고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신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닿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진료 상담은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심장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하시는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투석실에 갈지 아니면 손주들과 여행을 다닐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키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